종종 보면 서울 지리의 낯선 분들이 지하철 노선도에 낚일 때가 있죠. 지금은 신분당선이 뚫렸지만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걸어갈 거리를 이렇게 삥 둘러서 간다거나, 걸어서 5분 거리에 남영역과 숭대입구역을 서울역에서 환승해서 간다거나 하는 경우죠.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건 용산역과 신용산역일 겁니다. 신용산역 3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은 다음 고개를 돌리면 용산역이 바로 보이거든요. 이 두 역을 지하철로 가려면 서울역이나 이촌역에서 환승해서 와야 하죠. 이쯤 되면 그냥 두 역을 합쳐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의외로 이 두 역은 환승이 안 됩니다. 용산역이 1900년, 신용산역이 1985년에 문을 열었으니 두 역은 코앞에 있으면서도 40년째 남남인 사이죠.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으리으리한 빌딩 숲이지만 원래 신용산역 주변은 낮은 층고의 옛날 건물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신용산, 새로울 신자가 붙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철화 때 우리 역질이지 이번 이야기, 용산과 신용산 이 둘의 오묘한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철화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산은 넓게는 용산구를 가리키지만 좁게는 용산역, 용산역 서쪽의 전자상가, 동쪽의 신용산역 삼각지역 주변과 미군기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다른 이유로도 용산이란 이름이 많이 불렸죠. 원래는 용산이라 부르는 쪽이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용산은 지금으로 치면 용산구의 서쪽 끝, 마포구와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어요. 인왕산에서 안산, 만리제, 효창공원 앞역 서쪽의 언덕을 따라서 고지대가 이어지는데 이 산줄기가 한강변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용 같은 모양이라 해서 용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산줄기 꼭대기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산이란 느낌이 없지만요. 1900년 이 산줄기 동쪽에 경인선철도가 놓여지고 용산역이 문을 엽니다. 1904년에는 철길 동쪽 지역으로 일본군 군부대가 들어서죠. 용산은 한강에서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넓은 평지까지 펼쳐지니 시대마다 한반도에 들어오는 외국 군대들이 상당수 용산에 주둔합니다. 13세기에 몽고군,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용산을 거쳤고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을 앞두고 일본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은 부대를 주둔시키겠다며 용산 땅 무려 300만 평을 강제 수용했다가 그중 일부인 115만 평의 군부대를 조성합니다. 참고로 이 군부대는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미군이 사용하게 되고요. 4호선이 1호선과 나란히 달리는 건 바로 이 미군 부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서울역과 한강대로를 경유하면서 디귿자 코스로 우회하는데요. 질러가기에는 중간에 미군 부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군 부대를 뚫고 갈 수는 없으니 지하철 4호선은 과거 서울전차 신용산선이 다녔던 길인 한강대로를 따라가는 경로로 건설됩니다. 한편으로는 노선을 바꾸면서 경부선 출발역인 서울역 접근성이 좋아졌으니 어떤 면에선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용산역이 신용산역이 된 건 단지 용산역과의 구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이곳에 군부대를 만든 이후 군부대와 용산역 사이를 도시로 개발했습니다. 용산역 앞에 있는 새로운 용산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신용산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지하철 4호선이 생기기 몇십 년 전인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신용산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전차 정류장 또한 용산역 앞 신용산이란 이름을 이때부터도 번갈아가며 썼습니다. 하지만 신용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동네 이미지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LS 용산타워로 이름이 바뀐 국제빌딩이 신용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동안 했었죠. 이후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은 물론 용산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지금의 신용산역 주변은 각종 주상복합과 아파트, 고층 호텔 등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용산이란 이름과 맞아진 느낌이랄까요? 남아있는 옛 건물들도 언젠가부터 인기 좋은 맛집과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용리단길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고요. 기존의 용산이라 부르던 곳은 일제시대 신용산 조성 이후 구용산으로 한동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영역 앞에서부터 구용산으로 향하던 길을 일제강점기에는 원정, 일본식으로 모또마찌라고 불렀습니다. 종로 1가, 종로 2가 하는 것처럼 동네 이름도 원정 1정목, 원정 2정목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광복 이후 서울의 지명과 도로 이름에서 외색을 빼는 과정에서 원정은 원효로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연스레 주소도 원효로 1가에서 4가로 바뀌었고요.
이후 구용산이라는 지명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구용산이 잊혀지면서 굳이 구용산과 신용산을 구분해서 부를 필요도 없어지고요. 거꾸로 신용산과 미군기지 일대 지역을 주로 용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용산역과 신용산역은 애초에 환승을 고려하지 않은 별개의 역입니다. 4호선을 개통했던 40년 전부터 그랬죠. 하지만 202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광역환승센터 신설, 지하보행 환승통로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지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GTX와 지하철의 환승이 게이트를 나간 다음 카드를 또 찍고 들어가서 환승을 하는 형태임을 감안하면 게이트 안에서 환승하는 일반적인 지하철 환승 형태가 될지 아니면 게이트를 나가야 하는 단순 연결 통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죠. 한편 용산역과 신용산역의 환승은 그전까진 신분당선 용산 연장으로 실현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신분당선은 아직 삽도 안 떴네요. 지금은 연장 사업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 최초 구상이 나온 지 25년이 됐는데 용산에서 신사 구간은 아직 삽을 못 떴습니다. 만약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사까지 하려면 아직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